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아파트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2019년도랑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뭐냐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누계 변동률 차트예요. 이 파란색은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 이제 누계 변동률이고, 이 빨간색은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세가격 누계 변동률이에요. 이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올랐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변동률을 집계하게 되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2019년도는 전체 이제 누계 변동률, 2000년은 1월부터 8월까지 누계율을 기준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 서울 지역의 이제 전세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양천구가 상승률 1등이었는데 1.45% 올랐고, 송파구가 0.99%, 노원구가 0.90%, 금천구가 0.54%, 광진구가 0.51%, 성동구가 0.21%, 서초구가 0.19%. 이렇게 8개구만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고, 나머지 구는 다 마이너스 변동률이었어요. 관악구가 마이너스 0.27%, 중구가 마이너스 4.2%, 동대구가 마이너스 0.44%, 마포구가 마이너스 0.89%, 강남구가 마이너스 0.95%, 동작구가 마이너스 0.95%, 서대문구가 마이너스 1.16%, 성북구가 마이너스 1.89%,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변동률을 보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에요. 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규제 대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전세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개별적으로 무슨 구가 얼마 정도 올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현장에서는 작년 말쯤부터 이 전세 매물이 지금 없었어요. 현재도 지금 없는 상태고,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임대차 입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고, 임대차법을 적용을 안 받은 신규 이제 전세의 전세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살펴본 차트는 2019년도랑 올해 이제 전세가격 누계 변동률을 비교해본 차트이고, 그럼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마큼 지금 상승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본으로 만드는 이제 자료인데,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세 가격 누계 변동률이에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26.59%가 상승을 했고,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 14.38% 상승을 했고, 하남 같은 경우도 13.27% 상승을 했고, 수원 영통 같은 경우 12.87% 상승을 했고, 용인 수지가 10.29%, 대전 유성구가 10.06%, 수원 건성구가 9.78% 상승을 했고, 구리시가 8.82%, 대전 서구가 8.41%, 대전 중구가 7.93% 상승을 했고, 경기도 화성이 7.5%, 성남 수정이 7.37%, 서울 강남이 4.17%, 서울 서초가 4.07%, 서울 송파가 3.75%, 서울 강동이 3.42%. 2020년 전세 가격 8월까지 누계 변동률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현재 이제 전세 수요는 많은 상태에서 이 전세 매물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감소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지금 무게 변동률은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 원래 이제 실수요자 보호의 취지와 어긋나게 그 대책들이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고 또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매일경제 기사인데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이런 식의 이제 기사 타이틀을 내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기사에 나온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으로 언급한 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이제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런 정책으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위해서 이 전세 맡은 아파트를 집주인들이 거주하게 되면 구축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이제 두 번째 정책이 영향이 굉장히 이제 많을 정책이에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인기단지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낡았기 때문에 시설이 안 좋아요.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에 이 전세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렴한 편이고 입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이 학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집은 낡았지만 굉장히 전세 수요가 이제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현재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재건축 입주권 때문에 집주인이 이제 2년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매물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고 매물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가는 오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올라서 이 아파트에 못 살더라도 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조금 저렴한 빌라나 다가구 같은 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수요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은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만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대치동, 잠실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 그 내용이고 네 번째 정책으로 이제 언급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의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언급한 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제 폐지를 해서 신규 임대아파트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되니까 전세값 상승에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언급된 게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열풍이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산신도시 때문에 이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40대 이후이고 청약가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이 청약을 위해서 전세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 공급으로 뭐 생애 최초 공급이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된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언급된 정책이 재건축을 규제를 해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2, 3년간 재건축을 규제를 해서 결국은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전세값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사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삐그덕거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공급의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급될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거. 일반적으로 민간 택지 분양 같은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두게 되면서 향후에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서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향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매물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3, 4년 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3, 4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는 상태에서 매물은 없어지고, 현재 계약경 신청권을 행사하신 분들이 3, 4년 후에 이제 만기가 되게 되면 새로운 전세 매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겹쳐가지고 전세가 폭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된 내용이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금리 혜택을 주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제 장기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거주 40%, 보유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주해야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현재 자기 소유 집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금리 혜택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정책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거주 이제 의무화 기간 때문에 전세 공급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랑 연관되는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이제 감소가 되고, 따라서 전세값이 폭등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거고, 제 생각에도 여기 언급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 부작용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8월 21일부터 이 부동산 허위 표시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결국 허위 매물을 단속하겠다, 투명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그 정책이 이제 시행되자마자 이 기사 이제 서울경제 기사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허위 매물 단속의 역설이다. 미끼 전세 1만 건 사라지자 호가는 올랐다. 이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되면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보면 이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허위 매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매물을 함부로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로 이제 의심이 되고 신고가 돼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까봐 온라인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매물 감소 현상이 더 많을 거고, 향후 이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지금 시장의 현황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실소유자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좋은 의도로 만든 대책이 오늘 언급된 내용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수정해야만 앞으로 향후에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